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기영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방전술 기본서 1, 2, 3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문제집은 필드 소방전술 이 문제집은 그 세 권을 압축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는 이 필드 소방전술 문제집에서 99%가 다 나왔습니다. 부록에 있는 것들 간혹 한 문제 빼고는 다 이 안에서 시험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문제를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의 현장 활동 1번 보겠습니다. 화재의 유사 개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이렇게 시험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주관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화재는 항상 고의 또는 과실, 그것은 다 화재죠. 그것이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방화, 불을 질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실수했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민법상의 화재가 될 것이다. 단순히 불을 질러서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불만 질렀다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되겠죠. 또 물론 실수한 것도 사실은 그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크다거나 화재가 너무 크게 확대가 돼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민법상의 화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뭐죠? 화재라는 것은 내가 불을 질렀든 실수로 불을 냈든 다 화재입니다. 또 소화시설을 사용해야만 화재죠.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에 불이 타고 있네. 이건 화재가 아니죠. 왜? 내가 불을 끄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또 바닥에 불이 있는데 내가 불을 비벼서 껐어. 그것도 화재가 아니죠. 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사용하든지 소화기를 사용하든지 하론 폴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화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화재가 맞고요. 고의 또는 실수 다 화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스 폭발에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도 화재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파열은 수증기란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소화 적응성 분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지는 않지만 기본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화재의 색깔을 우리가 표시 색깔을 알아야 되고요. A, B, C, D, E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화재는 A급이고 백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두셔야 되고 유류 화재는 B급입니다. 황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전기 화재는 C급이죠. C급입니다.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스 화재가 나왔네요. 가스 화재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황색으로 표시를 하죠. B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금속 화재는 나트륨 칼륨이 맞습니다. 무색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상황 보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형 화재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형 화재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50, 50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100이 하나 들어가면 더 좋죠. 50은 사망자입니다. 사상자,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 사상자, 이것은 10입니다. 50은 재산 피해입니다. 50억이죠. 재산. 이것이 대형 화재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망 5명 발생하면 맞죠. 대형 화재. 70억, 50억 이상이니까. 10명 이상이니까 17명 맞습니다. 이재민 150, 100명인데 150명 이것도 맞는데 이것은 대형이 아니고 중요 화재에 들어간다. 여러분, 대형, 중요, 특수화재를 외우는 방법 50, 50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화재만 외우면 됩니다. 특수화재는 조금 다르잖아요. 무슨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또 외국 공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특수화재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중요화재니까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중요화재는 이재민이 들어가 있다. 100명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염화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염화재와 무염화재, 그것은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죠? 유염은 불꽃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꽃이 있는 게 뭐냐? 이불섬, 석탄, 톱밥, 폴리우레탄, 매트리스 이것은 불꽃이 없어요. 알불화재. 그죠? 알불화재입니다. 신부화재. 이런 것들은 무염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하염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연기가 나고 신부는 무염이죠. 그 다음에 산소가 천천히 스며들면서 연소 범위가 커진다. 신부화재. 무염화재. 목재, 나무 조각 탄다. 이것들은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염화재라고 볼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사업장에서 불 가장 많이 내는 원인이 용접이잖아요. 이 용접에 불꽃이 불덩이 딱 떨어져서 분진에 들어갑니다. 구석에. 분진에 들어가면은 금방 불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새벽에 불이 알불로 서서히 무염연소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출하가 퍽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의 용접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불이 나거든요.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진행 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재 진행 순서에서 성장기 마지막 단계 재성기 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 발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슨 현상이죠? 브레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임 현상은 바닥과 벽 쪽에 불이 서서히 붙어서 올라가는 거고, 벽에 페인트가 있거나 바닥에 카페트 같은 것이 있다면 불은 더 크게 확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백드로프 현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닥과 벽에서 불이 붙은 것이 각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방에는 우리가 반드시 위쪽에 손등으로 대보고서 낮은 자세로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백드로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죠? 롤오버입니다. 롤오버는 뭡니까? 그 가연성 가스가 천정으로 올라가서 구르듯이 불이 그 천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롤오버, 각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시오버, 전체적으로 펑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는 것을 프레시오버라고 합니다. 자유연소입니다. 자유 공기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레시오버는 바로 이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성기로 봤을 때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프레시오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주관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에는 전도입니다. 항상 제가 기본 수업 공부할 때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는 뭡니까?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여기다 젓가락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뜨거워지는 현상, 매개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도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마찰해서 불꽃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불로 옮겨 붙을 때는 그 과열을 해서 불이 옮겨 붙으면 그것은 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체 도움 없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전자파가 나왔습니다. 이건 복사죠. 복사열입니다. 복사열의 주범은 복사화재는 대형 화재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자, 화재가 이렇게 났으면 여기서 불이 났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이것은 복사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대류와 복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건물 안에 난로가 있으면 이 난로에 손을 대서 뜨거운 현상은 복사열이에요. 태양에 뜨거운 거 다 복사열입니다. 태양열을 압축하면은 불이 발생할 수가 있죠. 돋보기. 자, 그러면은 손을 대서 근처에 손 댔을 때 뜨거운 것은 복사이지만 이 방 안의 공기가 다 같이 뜨거워지는 현상은 대류예요. 뜨거운 것은 평창이어서 가벼워서 올라가고 또 식으면 내려오는 것이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류입니다. 자, 아래층에서 불이 나는데 이것을 위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 붙었다는 것은 대류작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전도와 복사다. 전도와 복사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실화는 뭡니까? 실화는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생각과 행위로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것은 방화입니다. 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 취급 부주의나 사용 보관 잘못으로 과실적 문제, 이것은 실화죠. 자, 자연 낙뢰 분화, 이것은 천재입니다.
천재. 다음 스파크 화염 없이 스파크 또는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열기에서 발효한다. 이것은 자연 발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실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죠. 사모님들 집에서 가스레인지 아파트 화재에서 가장 많은 문제는 가장 많은 것은 가스레인지 부주예요. 가스레인지에서 내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노출 화재. 자, 우리가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은 불이 났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밖에서도 다른 건물에서도 이것이 불이 옮겨 붙는다는 것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주로 옮겨 붙겠죠. 내화조니까. 이렇게 옮겨 붙는 것은 이 노출 화재는 거의 복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복사열이 매개체 없이 여기에 불이 붙는 거. 이 열이 이 창문에 있는 버티칼, 커튼, 불이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사입니다. 다음. 자, 9번에, 자, 그래서 9번 넘어가고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화재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방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화염은 자유로이 상승하고 공기는 이속으로 흡수된다. 이 맞는 얘기예요. 개방된 공간이니까. 화염이 자유로이 상승하죠. 왜? 공기가 쉽게 들어오고 흡수가 됩니다. 성장기 때 처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화재는 구유실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하다. 복잡한 현상은 구유실이 더 복잡합니다. 이거 바꿔서 설명을 했네. 개방된 건 간단해요. 공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구역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역실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 창문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불이 타서 자유롭게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실은 거기서 화재는 굉장히 까다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공기는 비교적 차갑기 때문에 화염 위에 가스층을 냉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공기가 불이 났으면 말이죠. 여기가 제일 뜨거운 공기, 중간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는, 제일 뜨거운 열이 있고, 그 다음 중간 열, 마지막 조금 덜 뜨거운 열이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진짜 뜨거운 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공기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냉각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자, 뜨거울수록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불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석에 있는 가연물이 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열이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공기의 냉각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는 차갑습니다. 공기가 뜨거우면 산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산소가 22%가 있잖아요. 그거는 차가운 공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 때는 이것은 줄어들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층으로. 자, 11번 보겠습니다. 열의 이동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주위 건물을 연소시키는 것은 뭐냐? 복사죠.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 좀 전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19번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바꿔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아무튼 주위의 건물을 연소시키는 현상. 이것은 복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로가에 열을 쬐다. 양지 바른 곳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은 다 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연소의 사요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소 사요소에 있어서 연쇄 반응과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거소와 이거는 연쇄 반응과는 관계가 없고 이런 가해물에 대한 얘기죠. 가해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억제소와 이것은 연쇄 반응과 관계가 있죠.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질식소와는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죠? 예, 덮어버리는 거. 질식소화입니다. 유료화재 때 위에서 폼으로 덮어버리는 거 질식소화입니다. 냉각소화는 물로 끄는 것이죠. 예, 이것은 에너지를 끄는 것을 냉각소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연물, 산소, 에너지. 억제는 이거는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화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식 소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식 소화 방법.
자, 우리가 질식 소화물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질식이죠. 그 다음에 유전화재 폭발도 보통 제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질식입니다.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유화수화법 뭡니까? 유화수화법도 질식입니다. 유화가 뭐죠? 예, 기름 유료화재에서 계속해서 가연성 가스 올라오는, 우리 여러분 불은 왜 붙죠? 가연성 가스 때문에 불이 붙는 거야. 가연성 가스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고체에서 그냥 승연불 던진다고 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열로 인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면은 거기다가 화기를 집어넣으면 불이 붙는 거죠. 그죠? 근데 유화는 뭡니까? 자, 기름에서 계속 가연성 가스 올라오고 있어. 이 올라오는 가연성 가스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물방울로 계속해서 두드리면 가연성 가스가 올라오는 그 가연성 가스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집니다. 질식이죠. 산소의 차단. 가연성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이건 제거소화입니다. 자, 우리 LPG 탱크에서 불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옆에 LPG 탱크가 있어요. 거기 지금 열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화재는 확대되고 폭발 위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LPG 가스의 메인 밸브를 잠그면 되는 거예요. 잠그면 돼. 이건 제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이게 제거 소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화선, 산불의 방화선을 만든다. 제거 소화죠. 가스열을 차단시킨다. 전기 스위치를 차단. 이런 거 다 제거 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조 건물에서의 프레시오버 현상이 있습니다. 자, 프레시오버 현상이 뭐죠? 성장의 마지막 단계 채성기 직전의 상황을 프레시오버. 전반적으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됐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빡 붙는 것을 프레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럼 목조 건물과 내화적 건물의 프레시오버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목조 건물의 프레시오버 현상이 굉장히 빨라요. 5, 6분경에 프레시오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5, 6분이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5, 6분. 실내 온도는 8, 900도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화조는 뭡니까? 내화조는 2, 30분까지 굉장히 늦게 올라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레시오버 현상에 대해서 갈로 안에 들어갈 얘기를 했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많습니다. 프레시오버는 하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하면서, 자, 프레시오버는 하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류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현상에 의해서 일정 공간 안에 가열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돼서 일순간에 걸쳐 동시다발 프레시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프레시오버 현상에서는 두 가지를 현상을 알아야 돼요. 대류와 복사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려면 처음에 불이 났으면 이것은 대류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프레시오버는 외부로 불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에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불이 옮겨 붙는 것이죠. 그건 복사입니다. 그래서 대류와 복사 현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가 있고요. 복사, 답이 1, 3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으로 볼게요. 자, 프레시오버 현상, 프레시오버의 징후와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레시오버는 고온의 연기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맞죠? 백드래프트 현상이 관찰된다. 백드래프트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백드래프트 현상을 지나서 발생하는 게 뭐냐? 롤오버잖아요. 그래서 백드래프트 현상에서 관찰되는 것은 롤오버지 프레시오버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내 모든 가열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을 프레시오버입니다. 동시다발적. 일정 공간 내에서의 전면적인 자유연소다. 프레시오버. 그렇죠. 네. 화재 진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프레시오버입니다. 요 전에는 뭡니까? 롤오버입니다.
롤오버 현상입니다. 고전의 백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롤오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바로 백드래프트가 관찰되는 것은 롤오버 현상에서 관찰되는 거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체성기와 관계없는 것은 물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구위실 내의 모든 가연성 물질들이 화재와 관련될 때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체성기와 성장기와 다른 점. 자, 이것이 성장기고요. 이것이 체성기입니다. 체성기와 이 성장기와 다른 점은 체성기가 올라오는 순간 모든 구위실 내의 모든 가연물은 화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체성기와 성장기의 차이점이에요. 모든 가연성 물질이 화재와 관련될 때 일어난다는 것은 체성기가 맞아요. 그렇죠? 구유실 내에 연소하는 가연물의 이용 가능한 가연물의 최대 열량을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가연물은 최대 열량을 발산할 때입니다. 주위 공간으로부터 공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장기에 대한 얘기예요.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성장기.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발산되는 연소 생성 가스의 양과 발산되는 열은 구유실의 배연구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성기가 되면서 모든 것이 브레시 오버부터는 자연스러워요. 서로 공기 유통이 서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데서는 배연구의 위치, 크기,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 또 낮게 있느냐,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래프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백드래프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장기와 감퇴기에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에서 벽바닥 표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프레임 오버 현상이다. 그죠? 벽바닥에서 팬드가 있거나 카페트가 있으면 이 화재는 더 커질 것이다.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 가연성 가스는 천정으로 계속 올라가서 결국 롤오버 현상까지 올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백드래프트가 아닙니다. 산소 유입이 폭발적인 화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 하층의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차갑고 무거운 신선한 공기가 산소를 21% 풍부한 산소를 갖고 있는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부터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역류한단 말이죠. 맞는 겁니다. 연소 폭발과 같이 가연물, 산소, 열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화학적 폭발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이에요. 나머지는 물리적 폭발이지만 산소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 플러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드래프트 개념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성장기와 감퇴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성장기 백드래프트, 그 다음에 감퇴기에도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백드래프트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화염속으로 흡수되는 공기의 양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공기의 양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성장기에 발생하는 연소 현상입니다. 그렇죠? 성장기에 발생하는 연소 현상. 구석에 있는 것과 가운데 있는 이 가연물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것은 산소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열은 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것은 이 가연물은 공기, 다시 말해 냉각 효과를 갖고 있는 차가운 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가연물은 비교적 적은 공기를 흡수하고, 틀렸습니다. 일단은. 중앙에 있는 공기는 많은 공기를 흡수하죠. 일단 틀렸습니다. 구획실의 벽과 관련해서 가연물의 위치는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결정하고 냉각 효과의 크기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구획실은 이 벽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공기는 화재에서 뜨거운 가스보다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게 맞아요.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백드래프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백드래프트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이죠. 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백드롭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화재가 빨리 확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열은 충만하고 뜨거운 열기는 충만한 거죠. 불꽃이 확산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층을 문을 열어준다면 폭발적으로 이것이 급격한 산소 유입으로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대되고 밖으로도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됐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드롭트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봅시다. 지붕 배연 작업 직후에 내부 공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백드롭트 현상이 있으면은 지붕 배연 이걸 일단 열면 안 되고 이거는 열면 안 되고 자, 어딘가는 위에가 열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개방을 하고서 들어가야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배연 작업 직후에 내부 공격. 자, 그런데 백드롭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후에 가게 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지만 백드롭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직후에 내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틀렸다. 휘바람 소리가 나고요. 산소를 끌어들이는 소리, 건물 내 소용돌이, 연기가 소용돌이 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완전 폐쇄된 건물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 배연 작업이 직전에 들어가면 백드롭트가 생기는 거예요. 직후가 들어가면 이것은 백드롭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숨통을 튀어버리고 들어가면 백드롭트 현상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2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오버 현상과 관계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관계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롤오버 현상. 자, 롤오버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 성장기와 최성기, 성장기의 단계에 롤오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래시 오버가 나타나겠죠. 화재 선단 부분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프레임 오버 현상에서 바닥과 벽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그것이 천장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구르듯이 천장으로 통해서 불이 확대되는 것, 각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롤오버 현상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선단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성큼성큼 뛰듯이 맞습니다. 천정의 가연성 가스를 따라서 성큼성큼 뛰듯이 구르듯이 가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하점에 진입하기 전에 복대에 머무를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도 롤오버 현상이 맞죠. 복대에 머무를 때 발생합니다. 자, 통로 공간에 벽바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프레임 오버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딱 그럼 우리가 포인트만 보면 돼요. 이게 시간도 없는데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벽바닥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롤오버야. 선단 부분 성큼성큼 다 잠깐만요. 벽바닥 이것은 프레임 오버야. 근데 선단 부분 성큼성큼 이거는 롤오버야. 이게 포인트만 보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24번 넘어가겠습니다. 화재의 진행 단계에 있어 성장기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성장기. 자, 성장기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이 성장기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성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자, 틀린 것을 물었어요. 그 실내에서 모든 가연성 물질이 화재와 관련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최성기에 대한 얘기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구역실의 하염은 공간 내 벽과 천정에 의해서 급속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롤오버 현상이죠. 천정이 나왔다. 롤오버 현상이야. 뜨거운 가스가 상승하면서 천정에 부딪히게 되면 외부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롤오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이 상승하는 공간으로 공기를 끌어들이게, 이건 성장기에 대한 얘기예요. 다 맞습니다. 성장기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최성기란 말이에요. 모든 가연성 물질이, 이 건물 내에 모든 가연성 물질이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야. 모든 가연성물은 다 화재에 불이 다 붙어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장기가 아니라 최성기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다. 25번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자, 복도와 같은 통로의 벽바닥, 이것은 뭡니까? 프레임 오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소방관들이 세는 뒤쪽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고립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프레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되는 비슷한 문제를 할까? 여러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학습 효과를 높이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통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저는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준불연재료는 2급입니다. 불연재료는 1급이고. 그러니까 2급에 대한 얘기를 물었어요. 준불연재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난연 2급.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 숫자는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명칭은, 이 이름은, 이 명칭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는 무조건 1급이에요. 콘크리트, 뭐 석재 이런 거는 1급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1급이에요. 1급입니다. 불연재료입니다. 석고보드가 2급이죠. 준불연재료입니다. 벽돌도 마찬가지로 1급입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의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몇 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시험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조현상으로 롤오버 현상이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롤오버 현상이 관찰된다고 했으면 전조현상으로 롤오버는 뭡니까? 이건? 자, 롤오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드라프트가 있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프레시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성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프레시오버 현상에서 롤오버가 관찰되겠죠? 예, 프레시오버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화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화기. 자, 시작될 때의 얘기는 발화기다. 여기가 성장기, 채성기, 감택입니다. 구획된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발화기는 구획된 공간, 개방되든 구획되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발화기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연소가 시작될 때의 시기가 맞고요. 스파크 불꽃에 이어서 발화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현상. 최초의 불이 시작되는 단계다. 스파크에도 전도현상이 일어난다. 물질이 자체 열에 의해서 발화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도달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백드러프트의 발생 조건이 되겠습니다. 창문 출입문의 고열이 손등으로 위에 부분을 만져보는 거예요. 고열이 느껴집니다. 훈소 상태입니다. 백드러프트는. 왜? 신선한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훈소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유연소는 아닙니다. 자유연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시오버 현상이죠. 거의 완전 폐쇄된 건물이 맞죠. 그래서 공기 들어오는 휘바람 소리가 나고 노란 연기가 발생되고 연기 안에 힘을 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3번이 맞습니다. 30번입니다. 세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세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택이는 여기가 세택이죠. 화재의 크기는 감소한다. 당연히 화재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채성기가 지나면서 크기는 감소를 하죠. 구역실 내의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비교적 저온에서 탄소의 표면 연소를 개시하는 이른바 무염 발화가 일어난다. 무염 발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발화기에 대한 얘기죠. 이 발화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잔한물은 일정 시간 동안 구역실의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줘. 나머지 남아있는 잔불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롤오버 현상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롤오버 현상이 아닌 것. 성장기의 롤오버 현상, 프레시오버 바로 전에 있는 롤오버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물었습니다. 열의 복사가 프레시오버 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프레시오버 직전의 일이니까 약합니다. 맞습니다. 하염 선단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된다. 그렇죠. 하염 선단, 하염 이 선단,
이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퍼집니다. 일순간 전체 공간으로 발화가 확대된다. 일순간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순간 나오면 프레시 오버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층부의 초고온 증기의 발화이다. 가연성 가스가 계속해서 프레임 오버 백드로프트를 거치면서 성장기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그 가연성 가스는 가장 높은 지붕 쪽 가장 최상층에 모일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롤오버 현상이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답은 3번에 되겠고요. 다음 3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성장기와 최성기의 과도적 시기와 관계 있는 과도적 시기라고 나왔습니다. 성장기와 이 성장기와 최성기의 과도적 이건 뭐냐? 프레시 오버죠. 이제 여러분은 다 박사가 됐어. 이제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걸 기록하면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두 번 다른 비슷한 문제가 몇 문제야 벌써. 이건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화재 사요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짚고는 넘어가야 돼. 사요서는 뭡니까? 물은 필요 없고요. 가연물, 산소, 연소 반응, 열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 뭐죠? 연쇄 반응은 화학적 현상입니다. 소화약제가 필요합니다. 화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가연물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불이 붙어서 불꽃이 발생되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불이 타려면 계속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올 것이고 또다시 불은 확대될 것이다. 연쇄 반응이에요. 자,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프레시 오버의 대응 전술입니다. 자, 프레시 오버의 대응, 프레시 오버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렇죠? 화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레시 오버는 맞습니다. 연기와 열이 하염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염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연기보다는 하염의 이 커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내부 공격 시점은 지붕 배연 작업이 완료된 후이다. 적절한 내부 공격 시점은 지붕 배연 작업이 완료된 후이다.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백드로프트 현상이에요. 이 백드로프트 현상의 대응 전술이야. 백드로프트 현상. 자,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절한 내부 공격은 말이죠. 천정의 지붕 배연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A이고 요 하층이 B입니다. 여기서 소방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연 작업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측면에서 방수, 정면에서 방수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백드로프트의 대응 전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전조 현상으로 롤오버 현상이 관찰된다. 프레시 오버 전에는 롤오버 현상이 관찰되죠. 여기 최성기, 프레시, 여기 롤오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기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성장기에서 뭡니까? 자, 프레임 오버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발화가 되면 프레임 오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드라프트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롤오버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프레시 오버가 일어납니다. 보일러건은 관계, 이건 유료화재의 문제 관계 없습니다. 이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드로프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백드로프트 불완전 연소입니다. 왜? 산소가 없으니까. 폭발 현상이죠.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면 급격한 산소 유입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기와 감퇴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장기에도 일어나고 감퇴기에 일어납니다. 최성기의 시작점은 뭡니까? 프레시 오버입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뜨거운 가스층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뜨거운 가스층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가해물 위치입니다. 예, 가해물 위치예요. 이 가해물이 어디냐에 따라서 뜨거운 가스층이 증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 가해물의 위치.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초 가해물의 위치. 예. 이것은 뜨거운 가칭이 증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뜨거운 가칭이 형성되도록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크기와 형태, 전장의 높이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거예요. 요 관계되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중간식으로 던집니다. 요 내용에 대한 이거는 뭐가 관계냐? 충분한 공개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서로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주관식으로. 그렇죠? 자, 30,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표가 있는데요. 이 표가 시험에 좀 애매합니다. 이 표가. 그래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PSI에 따라서, 얼마에 따라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소방관이 넘어진다는 걸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넘어질 정도면 1PSI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콘크리트 블록벽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벽이 붕괴된다는 것은 2에서 3PSI잖아요. 시험에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안 나왔어요. 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기 진행 단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벌써 딱 와닿죠? 성장기 시작 단계가 뭐야?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성장기. 발화가 되고 성장기 첫째 단초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뭐죠? 벽과 바닥입니다. 그렇죠? 벽은 뭡니까? 페인트. 바닥은 뭡니까? 카페트. 이렇게 있다면 소방관은 위험합니다. 화재 확산이 크죠. 금방 확산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관계 없는 것은 백드롭도 관계 있죠. 예, 롤러버도 관계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뭡니까? 프레임 오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백드롭트 대응 전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백드롭트 대응 전술이 뭡니까? 백드롭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연을 시켜야 됩니다. 이 1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해요? 측면 공격. 자, 문을 열 테니까 바로 냉각을 시켜야 되겠다. 측면 공격, 그 다음에 정면 공격. 이것이 대응 전술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자세 낮춰서 내가 문을 이렇게 딱 열 테니까 뜨거운지를 손등으로 만져보고서 문을 딱 열 테니까 거기서 측면에서 바로 공격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4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내부 공격 시점은 배연 작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열고 해야 돼. 이거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A, 1번. 배연 작업 전에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배연 또는 진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불이 터져 나오죠. 백드롭트가 발생합니다. 문을 불가피하게 개방해야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방한 문은 절대 항상 문제는 말이죠. 신속하게 한다. 뭐 이거는 안 돼. 관창을 빨리 열어라. 그건 아닌 거야. 서서히. 진행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서서히. 급속한 연소 현상에 대비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항상 현장이라는 것은 자세를 낮춰야 돼. 그렇죠? 바로 서서 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위험하거든.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이 되겠습니다. 백드롭트를 예방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일단 배연. 배연법. 그 다음에 뭡니까? 측면 공격법. 측면, 문을 열 테니까 측면에서 냉각을 시켜라. 그 다음 담금질. 세 가지. 후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담금질이란 말을 조금 우리가 뭐 쇠를 담금질한다 아니라 이 냉각이라는 얘기거든요. 냉각. 급냉하라는 겁니다. 급냉법. 그러니까 바로 측면을 공격하고 바로 정면에서
방수를 해서 내부를 급냉을 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시 오버를 지연시키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백드래프트를 이걸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시 오버. 이걸 대응 방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백드래프트 대응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배연, 그 다음에 냉각, 급냉, 그 다음 측면. 세 가지입니다. 프레시 오버는 뭐냐? 프레시 오버의 세 가지는 배연, 그 다음에 공기 차단, 그 다음에 냉각 지연이에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레시 오버의 지연은 방법은 뭡니까? 측면, 이것은 백드래프트야. 자, 지붕 한기는 배연 한기는 이건 똑같아. 이거는 프레시 오버나 백드래프트가 똑같아. 공기 차단, 오히려 배연을 시키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프레시 오버를 막을 수는 있어요.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급냉도 마찬가지. 급냉은 이거는 백드래프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붕 한기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붕 한기, 배연, 이건 배연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백드래프트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은 백드래프트와 관계가 있다. 공기 차단 지연 이것은 프레시 오버에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공기 차단, 배연, 냉각 지연. 냉각 지연은 소화기 같은 것으로 우선 화재를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3번 넘어가겠습니다. 백드래프트의 위험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고 그렇습니다. 백드래프트에서 가장 우리가 소방관이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연입니다. 가장 높은 곳을 열어주는 겁니다. 숨통을 틔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방관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들어가면 바로 백드래프트가 날아가서 소방관은 화상을 입든지 위험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실내 화재에서 프레시 오버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건축물의 실내 화재에서 프레시 오버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 아까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게 또 나왔어요. 그죠? 프레시 오버의 전에는 바로 롤오버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스의 열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스의 열균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의 건물, 자, 이 건물에서 가스의 층은 반드시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층, 중간층, 하층이 되어 있어요. 뜨거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것인가가 가스의 열균형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소방관이 제일 뜨거운 층에다 갑자기 찬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열은 바로 밑으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밑으로 다운이 되게 되죠. 그럼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 소방관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왜? 항상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갑니다. 차가운 곳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상층에 보면은 오히려 모든 건물 내에 열기로 가득하게 되고 불은 화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층의 배연구를 잡아놓고서 소방관은 밑에서부터 쳐서 올려줘야 됩니다. 제일 약한 부분부터 쳐서 올려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열 플러스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열균형을 깨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찬물을 갑자기 제일 뜨거운 곳에 보내버리면 이것이 이 뜨거운 곳은 차가운 곳을 따라서 거꾸로 그 화염이 전부 밑으로 바닥으로 그냥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관은 위험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모르는데 가스의 유기는 가스의 온도에 따라서 층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가장 온도가 높은 가스는 최상층에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것은 밑으로 가겠죠.
많은 소방대원들이 열균형을 파괴했을 때 화상을, 이것을 갑자기 뜨거운 곳에 넣으면 이게 열균형이 파괴돼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적절한 조치는 뜨거운 가스층의 상층부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이건 틀렸어요. 적절한 조치는 하층에서부터 냉각을 시켜서 위로 내보내는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층부가 아니고 아래쪽, 여기다 물을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방법입니다. 자, 물의 물리적 방법이 아닌 것은 화학적 방법이 뭐냐 물은 거예요. 그죠? 물의 화학적 방법은 뭐냐 물은 겁니다. 냉각소화는 물리적입니다. 질식 다 물리적이에요. 제거도 물리적이라고 아까 처음 설명했잖아요. 부촉매 이것은 화학적입니다. 이건 소화약제를 씁니다. 화학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냉각 제거, 희석 이런 것들, 희석도 이것도 물리적 방법입니다. 됐죠? 소약제, 부촉매 좋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로 발생된 혼합가스가 전체 공간에 25%만 차지하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 15%가 아닙니다. 21%가 아닙니다. 이 15%는 뭡니까? 짙은 연기 속에서 산소의 부족입니다. 25%는 풍부한 산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48번 보겠습니다. 질식화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부분의 가연물 화재는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은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4분만 지나면은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4분 지나면 15%, 4분 지나면 7분에서 10분 정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9번을 보도록 하게요. 49번 제거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거소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방화선 산불 났을 때 방화선을 잘라서 만들어주면 된다. 유전 폭발 진압, 요거는 제거가 아니고 질식입니다. 전원 차단한다, 제거입니다. 그죠? 예, 제거. 공급 차단 제거입니다. 가스에 불이 붙으면은 메인 밸브를 잠궈버리면 돼요. 물론 특공대가 들어가야 되겠지. 예, 가스에서 이게 밸브가 여기서 불이 막 솟아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 가스와 연결되는 이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제거소화죠. 전기화재 스위치 내리는 거, 한전을 쏘면 스위치 내려버리잖아. 제거소화. 불 났을 때, 산불 났을 때 가운데 터서 나무를 잘라버리면 된다. 근데 뭐 사실은 이것은 소방차가 들어가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비화 화재가 날아가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가스의 열균형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파괴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하는 요령은 뭡니까? 낮은 분물에다가 냉각 소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잖아요. 가스층에 열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스층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물을 뿌린다. 이건 틀렸어요. 온도 가장 높은 가스층이 방수한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밑으로 역류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뜨거운 가스층으로부터 아래쪽에 방수한다. 맞습니다. 건물 맨 윗부분에 우선 방수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비슷한 문제지만 제가 문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예? 학습 효과입니다. 자, 51번입니다. 화재, 자, 5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